안녕하세요, 회원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핵심 종목 분석. 오늘은 5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대주전자 재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대주전자 재료를 살펴보는 배경은 최근에 보면요, 기관들이 이렇게 좀 사고 있네요. 기관들이 이렇게 사고 있어서 사실 이 가격이 만만치 않은데 전체 규모에 비해서는 물론 많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만 이를 입지를 하는 게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기업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제 카페 다 아시죠? 이번에 남다른 주식 투자의 기회에 들어오시면요,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주전자 재료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대주전자 재료는요, 참 겉보기와 속을 아는 것과 좀 많은 차이가 있는 회사. 겉을 언뜻 보면 야, 이 회사 무슨 순이익이 맨날 적자고 이익도 별로 안 나고 참 별짜는 회사네 이러기 쉬운 회사입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면요. 근데 의외로 이 회사가 쭉 살펴보면 장인정신이 있는 회사다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소재 개발, 이게 소재라는 게 신약 개발하고 비슷합니다. 당장 돈은 안 되고 시간은 많이 걸리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좀 장인정신에 고집이 있어야 되는데 이 대표이사님 인터뷰나 이런 것들을 보면 국산화라든지 소재 개발에 대해 상당한 장인정신을 보여. 이 회사는 결국 뭐냐? 분말, 이게 가루내는 기술입니다. 가루내는 기술. 금속 재료들을. 그래서 구리를 페이스트가 페이스트랑 우리가 음식 같은 데 보면 페이스트 많잖아요. 케첩 같은 것도 페이스트라 그럴까요? 꿀엿이라 그럴까요? 엿기름 이런 게 좀 페이스트 있죠. 좀 걸쭉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리를 분말해서 걸쭉하게 만들어서 MLC 세라믹 컨덴서 아닙니까? 이건 삼성 전기로 주로 공급하는데 전극 만드는 데 쓰는 구리를 가지고 페이스트를 공급하는 게 주로 많고, 그 다음에 자동차 LED 조명에 이것도 들어갑니다. 다 분말이라 보시면 되고요. 액상 다 이런 거 있고, 핵심은 지금 복합 산화물인데 아래에서 한번 보게. 이게 지금 매출은 적지만 이게 2차 전지 관련주로 시장의 주목을 받는 이유가 이 회사가 주가가 이렇게 내용에 비해서 고주가를 형성하는 건 이것 때문인데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매출 증가는 긍정적이나 수익성은 여전히 박하다. 그래, 구리 페이스트라는 게 어떤 겁니까? 결국 전극 만드는 데 쓰는 구리를 액상화한, 끌쭉하게 한, 그래서 삼성전기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삼성전기가 우리나라에서 적정셀의 MLCC를 만드는 데가 삼성전기하고 그 다음에 삼화 컨덴서 두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는 무라타 이런 게 일본의 TDK 이런 회사들이 경쟁을 하고 있죠. 이 국내는 두 개 회사입니다. 그래서 외국은 그 다음에 2010년부터는 전기차 같은 경우는요. 당연히 전기차니까 MLCC 컨덴스라는 게 그 전류를 안정적으로 댐 같은 거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그래서 산업의 쌀이다 이런 얘기. 전기차는 한 대당 한 10,000개에서 15,000개가 필요하니까 상당히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쪽에도 삼성전기에 공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MLCC용으로 많이 들어가고 통신 장비용으로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통신 장비도 당연히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이 메인은 이 구리 페이스트입니다. 구리를 걸쭉하게 만든 거. 그 다음 2차 전지 관련주로 주목받는 게 이거거든요. 자, 2차 전지 보면은 자, 활물질, 음극재는 아시죠? 포스코 케미칼이 국내 유일하게 공급하고 있는 겁니다. 포스코 케미칼이 천연, 음극재도 이제 천연이 있고요. 인조가 있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은 아직 천연만 생산하고 인조는 개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음극재로 쓰는데요. 이제 지금 배터리 향상에 지금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실리콘을 넣으면 훨씬 배터리가 오래 간다. 오래 간다. 그건 자동차로 치면 한 500km 갈 게 한 600km 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리콘을 넣는 걸 지금 뭐 하고 있는데, 실리콘을 넣으면 또 문제는 뭐냐. 팽창이 돼서 잘못하면 배터리가 안정성이 문제 터질 수도 있죠. 팽창을 어떻게 안 하는 게 하는 기술이 뭐 있냐 해서 뭐 한 세 가지 정도 기술이 있는데, 대주전자는 산화물 코팅물 세계 유일하다. 지금도 아직 경쟁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용화에 성공했는데 이게 이 회사의 프리미엄 요인이죠. 그래서 LG화학부터 인증도 받았고, 배터리는 자동차의 전기차의 생명이니까요. 금방 들어가지 않 적용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이제 인증도 받았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가가 왜 이렇게 등락이 왔다 갔다 합니까? 근데 이게 금방 나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매출이 더디게 나가니까, 그래서 2019년도 원래는 한 200억 나가지 않겠냐 이래 봤는데 2019년에도 한 37억밖에 안 나가서 주가가 왔다 갔다 하고요. 2020년에 좀 한 200억 가지 않겠느냐 하는데, 어쨌거나 이 실리콘 음극 실리콘 복합 산화물이죠. 이것이 얼마나 매출이 되느냐, 이게 주가에 굉장한 프리미엄 요인이다. 아까 말씀드린 세계 유일하다는 장점이고요. 그래서 올 4월 현재는 월 40톤 정도까지 지금 생산을 확대를 해놓고 있고, 올해 말에는 월 100톤 정도까지 가지 않느냐. 자, 근데 이 기술을 얼마나 믿을 수 있습니까? 그건 저도 모르죠. 그런데 우수한 분들이 검증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한국공학 한림은 나름대로 방귀 끼는 곳이죠. 그래서 2019년 산업기술 성과 15개를 선정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주전자철의 리튬 2차 음극 실리콘 복합 산화물 제조 기술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보고 이런 데서 인정했는데, 우리나라의 15개 기술로 인정을 했는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뭘 할 게 있습니까? 뛰어난 분이 인정했으니까, 그래서 합성하는데 성공을 했고, 양산을 하고 있고, 그래서 세계 최초로 파우치셀, 우리가 전기차 들어가는 거는요, 각형이 주로 많이 쓰이죠. 삼성 SDI는 주로 각형, 말 그대로 사각형 된 겁니다. 근데 파우치는 우리가 겨울에 하는 손난로 같은 거죠. 그래서 이건 파우치는 그리고 또 원통형이 있죠. 한 세 가지 정도로 있는데,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파우치 원통형도 하고, 제가 알기로는 삼성 SDI는 자동차에 이런 각형만 우선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파우치도 적용된다. 그래서, 이 복합산화물 기술이 보면, 우리가 세계 최고의 이런 회사들 많지 않습니까?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면서, 그런데 이거는 객관적으로 검증을 받았다 하는 점에서, 기대가 됩니다. 다음에 태양전지용, 올해부터 2010년부터 태양 실버 파우더도 좀 기대가 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파우더니까요. 분말이니까 페이스트, 이렇게 걸쭉하게 만들면 페이스트가 되겠죠. 그래서 2019년 초부터 이제 실버 파우더도 나가고 있다. 당연히 일본이 꽉 쥐고 있는데, 일단은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공장이 이건 중국에 있을 겁니다. 중국 동관이죠. 그래서 가격도 언도 좀 싸게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시장 과점 알아서 좀 이런 듀퐁, 헤라우스 이런 것들이 너무 일본 도화에 꽉 매이지 않고, 그래서 다변화도 좀 필요하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일본 도화 제품하고 혼합해도 가능하다. 이래서 실버 파우더도 시장에 나갈 시장 경쟁력이 있다. 이런 진영이고요. 그 다음에 그래핀입니다. 이 회사는 좀 그래핀주로는 안 가는 게 좀 좋은데, 2차 전지 관련 실리콘 복합 산화물로 가는 게 좋은데, 그래핀도 관여가 되어 있습니다. 관여 정도가 아니라요. 그 다음에 WPM, 프리미엄 머티리얼 해서 사업을 통해서 산화 그래핀 생산에 성공했다. 그래서 그래핀의 생산 원재료다. 이미 2014년부터. 그 다음에 통상자원부가 하는 주관 업체로 됐었다.
그래핀 탄소논의 소재, 기본 광전극 개발 사업. 그래서 그래핀 생산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회사는 좀 나 혼자 잘 해요 이런 회사가 아니라 이미 좀 객관성을 가지고 있는. 그 다음에 2018년에 보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책과제로 받아서 국책과제를 진행하고 있다. 18년 6월부터 고온에서도 되는 실리콘계 응급 활물질 개발. 요것도 일종의 그래핀 응급 코팅, 그래핀을 적용한 코팅 소재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쪽은 국책과제들을 지금 하고 있어서 객관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더 중요한 게 이번 4월에 엊그제입니다. 대주주가 정리하시죠. 정리라는 것은 주가가 바닥이다 이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뭐 정리가액에 따라 제가 물론 정리했다가 취소할 수도 있죠. 그러나 어쨌거나 주가가 좀 바닥이다는 대주주가 판단한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건 좀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래서 실적은 참 보잘것없습니다. 그동안 뭐 보잘것없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런 요인 때문에 이 회사가 성장성 프리미엄을 누리고 있고요. 그래서 주가가 좀 그동안 보면 항상 좀 등락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주가가 보면 주봉상 보면요. 좀 전에 실리콘 복합 산화물 때문에 저게 막 LG에도 받고 막 한다면서 기대감에 쭉 올랐다가 그 기대인데 생각보다는 좀 더디네 하면서 또 쭉 빠졌다가 3만 몇천 원 갔다가 또 15,000원까지 그래서 굉장히 기복이 심하죠. 기복이 심한데 결국은 아직은 실리콘 복합 산화물의 매출이 본격화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본격화되면 좀 안정감을 가지면서 결국 이 회사는 시장이 얼마나 프리미엄을 줄 것인가 한다. 아까 말했듯이 아주 2차 전지의 성능 향상에 아주 중요한 소재고 세계 유일하게 기술을 개발했다. 이런 점이 프리미엄 요인 시장이 얼마나 프리미엄을 줄 것인가. 그래서 이 실리콘 복합산 매출이 올라가면 그 프리미엄도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관점에 보시고요. 단기적으로는요. 결국 그 기관통에다 발빠른 매매를 해야 되는데 전기차는 어쩔 수 없습니다. 테슬라 주가를 염두에 두면서 최근에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들이 오른 이유도 테슬라가 주가가 오르니까 지난번에 이렇게 오를 때 포스코 케미칼, SDI 이런 주식들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결국은 테슬라 주가 흐름에 굉장히 연동이 된다. 그래서 당분간은 테슬라 주가 흐름 일단 지켜보시고요. 두 번째는 지금 주가는 참 애매한 수준입니다만 단기 대응 전략은 기관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대주전자재 기관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 두 가지를 보면서 발빠른 매매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이 지금 사고 있는데 기관들이 팔면 나도 판다 그런 마음으로 좀 당분간은 단기로 보시되 다만 최근에 대주주가 증여를 했다는 점, 그 다음에 이 소재가 올해부터 매출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눈여겨보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긍정적으로 지켜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51번째 시간 대주전자 재료였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꼭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고맙습니다.